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충청권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북을 포함해 충청권 4개 시도에 대한 개별 공약을 발표했고, 김동연 후보는 청주를 직접 찾아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SNS를 통해 충북 지역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나아가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충북의 주력 산업인 2차 전지와 바이오 산업의 육성도 약속한 가운데 그 방안으로 K-바이오스케어의 조기 조성을 특정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 충북 지역 내 3개의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충북선 고속화와 수도권 내륙 광역철도의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약속한 가운데 행정수도에 대한 공약은 세 후보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도 걸려 있고 또 국민적 공감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째 충청권에 머무르며 표심을 공략한 김동연 후보는 청주를 찾아 대통령실 이전 등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입법부 행정부의 세종 이전과 함께 대법원이나 대검찰청과 같은 사법기관을 청주로 이전시켜 충청권 전체가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이 밖에 이재명 후보와 같이 청주공항의 활주로 건설이나 초광역 교통망 연결 등의 사업도 약속했습니다. 앞서 세종시청에서 출마 선언을 했던 김경수 후보도 이미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친환경 산업과 기후 위기와 관련된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다른 후보들보다 진보적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 지역의 의대 증원이 무산됨에 따라 충청북도와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가장 많고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에서 4번째로 적은 충북은 의료 서비스의 불모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300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규탄 성명을 내고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이 300명 규모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조 3천여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영동 양수발전소 건립 사업이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2030년 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1조 6천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와 8천 명이 넘는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양수발전소가 건립될 영동군 양강면과 상촌면 일대 118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현재 군도를 대체할 2.8km 길이의 왕복 2차선 도로 건설과 하부댐 변전소 인근 산을 깎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을 알리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250메가와트급 발전기 2기, 전체 500메가와트 규모의 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 말까지 1조 3,3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리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한 8천여 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고 한 4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은 높이가 다른 상부와 하부 2개의 저수지 사이를 다량의 물이 오르내리는 게 특징입니다. 하부 저수지물을 상부로 끌어올려 보관한 뒤 필요할 때마다 낙하시키는데, 이때 450m 정도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해 발전기를 돌리고 전력을 생산합니다. 물을 끌어올리는데 보통 8시간 걸리고 전력이 생산되는 건 3분 정도 소요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변하지만 양수발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동안에는 수차의 RPM 속도가, 회전 속도가 일정하거든요. 국내 최초로 가변속 수차를 이용을 해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동군이 사활을 걸어 유치한 양수발전소가 사업 유치 6년 만에 본격 착공하면서 앞으로 영동군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도내 자치단체들도 각종 행사를 줄줄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당초 다음 달 2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6회 음성 품바축제를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해 6월 11일에서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시군 순방 일정도 일시 중단됐으며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결의대회 등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반면에 단양 소백산 철쭉제는 예정대로 5월 22일에 개최되고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충주에서 개최되는 64회 충북도민체전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난항을 거듭해온 제천시 의림지 복합 리조트 건립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제천시는 어제 제천시청에서 코레이트 자산운용 주식회사 등 7개 회사와 의림지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7개 회사는 조만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500억 원을 투자해 옛 청소년 수련원 6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250실 규모의 복합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지역 화폐로 보상하는 감량 포인트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량 포인트제는 전자태그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분기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 30%를 감량하면 최대 4,000원까지 청주페이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참여 신청은 청주페이 앱 내에 새로 고침 항목에서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실시합니다. 단양군이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유네스코 총회를 거쳐 세계 지질공원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활용인 만큼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과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단양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919만 명. 명실상부 국내 인기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관광 시즌인 5월부터 11월까지 특히 휴일에 집중된 것이 한계였습니다. 단양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으로 365일 발길이 이어지는 국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질 생태학적 가치를 경험하는 교육 관광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양군은 대학, 주요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 사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는 관광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단양군의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국내외 관광객을 견인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장학습과 기업 연수 등 유네스코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관광 상품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7배의 카드 매출이 증가하는 사례가 보였고요. 다른 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프로젝트와 함께 국내외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세계 지질공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보전으로 지질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단양군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은 군민 모두가 단양 지킴이이자 알림이로서 기여할 예정입니다. 단양 지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단양 관광객을 위해서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단양 지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코스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단양군. 정부의 관심을 높여 국비 사업이나 기반시설 확충에 동력을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9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안건은 청주시 범죄 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와 청주 복명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변경안 등 모두 29건입니다. 또 6.4%를 증액한 3조 7천억 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안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해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초 외국인 계절 근로자 278명을 농가에 배치하는 등 상하반기에 걸쳐 지난해보다 83%가 많은 460여 명을 입국시킬 예정입니다. 또 이달 말부터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조사를 실시해 오는 8월 농번기부터 근로자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자농구 청주 KB스타즈에서 지난 시즌 유럽으로 진출했던 센터 박지수가 한국 무대로 복귀합니다. KB스타즈는 지난 한 시즌 튀르키예 리그에서 활동한 박지수가 소속팀 복귀 의사를 밝혔고 최근 구단도 이를 수용해 이번 시즌부터 다시 KB에서 뛰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상 오는 6월 1일부터 선수 등록이 가능해 박지수는 그때까진 개인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급증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 들어 두 번째 생산직 직원 채용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는 채용 홈페이지에 2025년 SK하이닉스 신입 메인트 및 오퍼레이터 모집 공고를 냈는데 모집 마감일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메인트 직무는 반도체 제조 관련 장비 유지 보수와 라인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오퍼레이터는 품질 관련 시험과 불량 요인 검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모집 대상은 8월 입사가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 졸업자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